네, 오늘 화성을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장 진석범님 모시고 미담 플러스 전격 단독 인터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인사 부탁드립니다.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화성을 지역위원장 진석범입니다. 동탄 이 신도시에서 우리 시민들과 호흡하면서 활동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시국이 아주 문제가 많습니다. 또 어렵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또 주말에는 주로 광화문에서 열심히 투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얼굴이 좀 검게 보여질 수도 있을 텐데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 광화문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이제 조금 그래도 힘이 합쳐지는 것 같아요. 이제 저도 계속 이 촛불행동 집회에 참여를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우리 윤건이라고 저희들은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윤건이 분들의 이 사고를 보고 더 이상 국민들이 참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민주당 입장에서 4차 이번 주까지 진행할 예정인데요. 점점점 많은 국민들이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규모가 확대될 거라고 예상하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는 민주당만 집회를 했었고요. 지난 3차부터는 우리 촛불행동과 또 우리 야당과 함께 장애 집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규모가 상당히 커지고 있고요. 특히 지난주에는 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광화문 일대에 많은 분들이 함께 해 주셨습니다. 네, 최근에 우리 지역위원장님께서 먹사니즘 관련된 이슈를 봤습니다. 그래서 네네. 이 먹사니즘이 도대체 뭔가, 그리고 이것이 동탄 지역에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 좀 궁금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예, 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당대표 연임 시에 먹사니즘을 들고 나오셔서 이제 당선이 됐다 뭐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 먹사니즘은 지역마다 지역의 이슈들이 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전북 지역에 우리 이재명 당대표가 가서 전북 지역은 재생에너지 그러니까 에너지 로드를 만들겠다라고 하면서 전북 지역에 새만금을 중심으로 한 이런 쪽에 재생에너지 사업들을 좀 중심으로 국가 차원에서 그런 사업들을 좀 진행하고 있고요. 이게 이제 동탄 지역이라고 하면 이제 화성은 또 화성 나름대로의 지역적인 생활 밀착형 먹사니즘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우리 동투 지역에서는 우리 소상공인분들이 지금 거의 뭐 상가들이 비어 있고 또 많은 소상공인들이 거기서 또 폐업에 또 이루고 있고 또 그거를 분양받으신 분들도 실제 월세를 뭐 못 내고 계시는 뭐 이런 것들이 도미노처럼 이렇게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역 상권 살리기 이게 좀 가장 또 큰 문제일 것 같고요. 또 우리 동탄 이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과밀학교 문제가 굉장히 또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젊은 가족들이 많이 살고 세대가 많이 살고 있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학교가 그거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이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노력들 이런 것들도 결국은 다 먹고 사는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는 화성 특례시기 때문에 100만 도시의 동탄이라면 적어도 문화예술 중심의 동탄 지역이 좀 돼야 될 텐데 이런 것도 향유할 수 있는 것이 결국 먹사니즘이라고 저는 보여지고 있어서 중앙당에서 집권플랜본부라는 것이 이제 발족이 돼서 김민석 최고위원이 중심이 돼서 활동하고 있는데 저도 거기에 들어가서 우리 10만 모범당원 정권 재창출위원회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K 먹사니즘이라고 국가 차원에서의 먹사니즘 정책 아젠다들을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저는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차원이 아닌 우리 일반 시민들을 대상 또 중도층까지 확장되는 먹사니즘 전국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에 발족 예정인데요. 그런 활동들을 통해서 각 지역마다의 먹사니즘을 우리 다음 대선 때 이재명 대표의 대통령 공약에 아니면 뭐 또 우리 민주당의 다양한 공약에 좀 실어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12월에 그 K 먹사니즘 네, 관련돼서 기대가 됩니다. 네네네. 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과밀학급 문제나 문화예술 문제에 대해서도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조금 이따가 제가 또 물어볼 거예요. 그때 좀 자세하게 네,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사실상 저희 신문은
그 화성 전문 지역지이기 네. 때문에 이제 지역 현안에 대해서 질문을 이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이슈가 아주 큰 게 있습니다. 동탄투 장지동 유통 3부지 초대형 물류단지 조성 문제 때문에 지금 화성시가 굉장히 시끄러운데요. 여기서 반대하는 주민 비상대책위원회도 조직돼 있고 지금 1차, 2차 대규모 집회도 열렸습니다. 뭐 시장 면담 요청도 하고 있고 공문도 보내고 이분들께서 지금 비상으로 움직이고 계신데요. 이 사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요? 네, 더불어민주당 화성을 지역위원회는 당연히 시민과 우리 시를 중재하는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간담회를 열어서 저와 저희 시의원들이 이야기를 들었는데 좀 문제가 있다. 이 시민들의 의견을 가지고만 종합할 것이 아니라 시의 의견도 반영하겠다. 그래서 2차 우리 시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근데 두 번의 간담회를 통해서 느낀 점이 이 부분은 좀 문제가 있겠다. 왜냐하면 물론 시에서는 그 유통부지의 재산권 문제도 얘기를 하고 계시지만 저는 그 지역에 살고 계시는 우리 주민들을 위한 생존권 문제도 좀 달려 있겠다. 또 주거권도 문제가 있겠구나.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 주민들이 반대하는 이유들이 명백합니다. 특히나 교통영향평가나 기타 등등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에서 너무도 큰 거대한 물류센터가 동탄이라는 아름다운 도시에 또 이렇게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철회를 저는 좀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시민들의 의견들이 좀 반영이 돼서 또 시에서도 적절한 조치가 좀 취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네, 주민들의 생존권, 네. 그다음 주거권, 그다음 교통 영향 평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네. 네, 이 물류단지가 조성이 되면은 장지동 생태공원과 연계를 해서 또 문제를 일으킨다라고 네. 지역 주민들께서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거에 대한 생각은 어떠세요? 뭐 저도 동일하고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름다운 화성 동탄 지역에 장지동 생태공원이 조성되기로 되어 있는데 그 앞에 바로 물류센터가 건립이 됩니다. 그러면 동탄 팔동 주민과 생태공원을 가로막는 그런 모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또 시민들이 원하는 바들을 최대한 시에서도 반영해서 이런 부분들이 적절하게 좀 바뀌어 나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네. 사실상 정명근 화성시장님도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시고 또 위원장님도 더불어민주당 같은 당 소속이시잖아요. 근데 이제 정명근 시장님의 정책에 반한다라고 할 수 있을까 싶은데 시장님의 정책에 어떤 반하는 의견을 이렇게 외부로 표출하시는 경우에 민주당 바깥에서 볼 때 민주당 내부에서 혹시 뭐 분열이 일어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볼 수 있는 우려도 있을 것 같아요. 이에 대한 입장은 어떠신가요?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서민 정당입니다. 또 결국은 주민들이 또 시민들이 주인이 되셔야 되는데 그런 차원에서 그분들이 원하는 바들을 우리가 정책에 반영하는 것도 더불어민주당이 해야 될 일입니다. 따라서 민주당 정부이긴 하지만 또 저도 마찬가지 민주당에서 같이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시장님의 정책은 아니라고 봅니다. 시장님도 결국은 시민의 편이셔야 되는데 결국은 절차상에 재산권을 행사하는 분이 오셔서 물류센터를 개발하겠다라는 절차상의 이야기를 하고 계시지만 결국은 우리 정당은 주민의 편에 서서 주민들이 원하는 바를 해결해 주는 게 목표여야 될 것 같고요. 당연히 시장님도 그런 차원에서 적절한 해결책들을 좀 찾아 나가시는 그런 노력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반한다라는 생각보다는 주민들을 위한 또 시민들을 위한 정책이 무엇인지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한다라는 게 아니고 같이 한번 만들어 간다 네네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네. 그러면 어떻게 정명근 시장님을 설득하실 건가요? 당연히 뭐 2차 간담회 때 저희가 우리 시 신도시 조성과 우리 담당 공무원분들께도 얘기를 했지만 일단 철회가 답이다. 철회를 하고 적절한 물론 그분의 재산권 어떤 그
그 땅을 소유하고 있는 분의 재산권도 있겠지만 결국은 주민들과 호흡하는 그런 곳으로 바뀌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아울렛 뭐 이런 거였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그게 현실적으로 우리 동탄이라는 지역에 다양한 뭐 그런 아울렛 같은 비슷한 이런 류가 과연 이제 사업적으로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하셨기 때문에 아마 물류센터를 조성하시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은 드는데요. 그런 점들을 최대한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것들이 좀 반영이 돼서 뭐 최근에는 찬성하시는 분들도 저한테 막 전화를 주십니다. 근데 찬성하시는 분들도 결국은 지역 상권 살리자라는 말씀을 꼭 하시더라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지역 주민이 상권을 죽이자는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 그 지역 상권을 살릴 수 있는 그런 형태의 공간으로서의 변모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생태공원과 연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조화롭게 가는 부분도 충분히 고려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어려운 문제지만 또 시원하게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동탄 지역의 교육 문제에 대해서 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경기형 과학고 공모를 했어요, 화성시가. 그래서 그 일련의 과정들은 우리 위원장님께서 잘 아실 거고. 네. 그래서 이제 과학고 공모를 포함해서 동탄 지역의 교육 문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고 계신지 그런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네. 네, 과학고 유치에 대해서 반대하는 시의원 정치인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장님도 그거에 대해서 찬성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게 맞는 거고요. 하지만 우리 주민들께, 우리 시민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경기도 교육청이 부담해야 될 일이지 이거를 지자체가 떠안고 건설도 지자체가 하고 매년 운영비도 30억에서 50억 들어가는 운영비도 지자체가 낸다는 것은 저는 맞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게 화성과학고면 화성에 학생들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경기도에 모든 학생들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예산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민주당의 시의원들이 뭐 반대나 우리 뭐 찬성이나 이렇게 여러 가지의 의견들을 냈지만 결국은 과학고 유치에 대해서 반대하는 시의원, 지역위원장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잘 진행됐으면 하는 마음이 들고요. 그렇지만 동탄 신도시의 문제는 과학고도 중요하지만 현재 일반고의 과밀학급 문제가 가장 큰 이슈입니다. 100여 명의 학생들이 우리 동탄에서 또 우리 화성에서 갈 학교가 없어서 타 지역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이런 문제가 해결되는 게 더 급선무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래서 저희 소속의 우리 심희숙 도의원하고 함께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토론회도 좀 개최를 했었고 또 간담회 같은 것들을 통해 가지고 실제 동탄도 결국은 나중에 일기 신도시처럼 분당이 지금은 학교가 없어지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거든요. 자,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하려면 뭐 모듈형 우리 건축을 한다든지 학급을 모듈형으로 만들었다가 나중에 없애버리는 거죠. 아니면 현재 건물에서 4층이나 5층에서 6층까지 높인다든지 뭐 이런 사업들을 통해 가지고 현재 새로운 학교를 짓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당연히 계획에 의해서 현재 학교에다가 이런 것들을 추가해서 동탄 지역에 있는 학생들은 동탄에서 학교를 다닐 수 있게 하는 그런 부분도 우리 정치인들이 노력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모듈형 학교 네. 그리고 모듈형 학급. 이게 학교 그러니까 학급이 조립식으로 네, 이렇게 네. 지어서 네. 활동하다가 네. 이제 없애고 네, 이런 네, 거죠. 네. 왜냐하면 학생 수가 계속 늘어날 거가 유동적이니까 예, 늘어날 때도 수는 없는 있다가 거죠. 또 줄어들기도 네. 해서 그 부분을 고려해서 모듈형을 제안하셨고 네, 네. 또 기존 학교의 리모델링, 네, 층수 네. 올리는 거 네. 예산 문제를 봤을 때는 신설 학교보다는 모듈형이나 리모델링이 훨씬 더 예산을 세이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그렇고요. 뭐 당연히 지역이 커짐으로 인해서 네. 일반 학교들이 신설되는 건 당연한 거지만 네. 그게 너무 많았을 때는 또 일기 신도시의 그런 문제가 분명히 이 동탄도 언젠가는 고령화가 될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 그 학교들을 어떻게 또 우리가 나중에 조정할 것인가 이런 고민도 있기 때문에 애초에 건립이든 현재 문제가 있을 때 이런 부분들을 좀 조정해 나가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이스터고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이스터고를 또 우리 시장님께서는 네, 서부권에다가 설치하신다고 했는데 네. 저는 우리 삼성전자든 우리 또 기아차든 분명히 마이스터고의 또 유치가 분명히 또 필요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어느 지역이라고 이렇게 단정 짓는 것 자체가 저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 예. 왜냐하면 동탄이든 서부권이든 우리가 학생들이 가장 접근성이 좀 있는 지역에 그리고 또 그 지역에 수요가 있을 때 이런 것들이 같이 가져야 될 것 같고 마이스터고뿐만 아니라 저희는 예술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중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이제 100만 특례시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이 또 우리 화성에는 좀 있어주면 현재 또 예술고를 다니기 위해서 많은 학생들이 또 다른 지역으로 다니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 소화해낼 수 있는 중장기적인 교육 계획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또 시에서는 그런 것들을 화산호상교육청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교육 관련돼서 중장기적 플랜이 필요하다라고 네. 말씀하셨는데 사실 예술고는 제가 생각하지 못했는데 네. 생각해 보니까 100만 특례시에서 과학고도 필요하고 마이스터고도 필요하고 예술고도 필요하고 일반고도 필요하고 제가 이제 그런 것 그거를 이제 공약에 같습니다. 제가 지난번 총선에서 떨어졌습니다만 네네네. 그때 공약에 있었거든요. 음. 예, 그래서 공약 워낙 꼼꼼하게 잘 네, 만드신 걸로 네. 유명하시죠. 그래서 네, 이제 알고 있습니다. 종합 삼성 네네. 종합 예술 그다음에 기술 뭐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할 수 있는 삼성하고 제휴해서 네네네. 이런 것들을 좀 유치하자. 아, 그러면 예술고등학교도 또 마이스터고도 네. 또 뭐 과학도 다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음. 뭐 그런 것들을 좀 만들어 보는 것도 어쨌거나 저는 수요자 중심의 결국은 학부모든 학생들이 원하는 것을 우리 지역에서 함께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같이 가져가는 게 저는 좀 효율적이고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제안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언제 한번 동탄 지역의 교육 문제에 네. 관해서 뭐 여러분들 모셔놓고 네. 대토론회 같은 거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네네 좋습니다. 좋은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올 것 네네네. 같습니다. 이제 교육 문제까지 했고요. 문화예술 인프라 확충에 대한 의견에 네네. 대해서 또 여쭤보겠습니다. 화성 문화예술의 전당이 2026년도에 개관을 앞두고 있는데 규모가 꽤 큽니다. 네네. 대공연장이 1,400석, 야외 공연장이 1,300석, 합쳐서 2,700석 규모거든요. 그리고 오산동에 시립미술관 건립 사업도 추진 중입니다. 이와 관련돼서 이제 우리 위원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네. 문제가 많이 있죠 지금. 네, 이 예술의 전당과 관련해서 주차장 문제가 심각합니다. 물론 주변에 우리 공원 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같이 쓰면 된다라는 저는 왜 그런 발상을 하시지? 되게 좀 답답했습니다. 예술의 전당은 예술의 전당이어야죠. 그러면 거기에 공연을 보러 오신 분들은 거기서 소화가 돼야 될 텐데 200대도 주차할 수 없는 그런 공간을 만들고 1300석이 된단 말이죠. 그러면 아마 주차하다가 공연을 놓칠 가능성도 있을 것 같고요. 성남 예술전당 예를 들면 거기 지하철이 바로 앞에 있습니다. 이매역이 앞에 있거든요. 근데 우리 현재 짓고 있는 주변에는 지하철이 없어요. 그러면 결국은 차를 갖고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좀 이런 것들을 건축할 때는 그런 것까지 염두에 두고 건축이 좀 됐어야 되는데 벌써 건물은 다 올라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뒤늦게 저희 시의원이나 이렇게 이제 문제 제기를 하니까 주변에 확보하겠다라는 쪽으로 결국은 소일구 외양간 고치는 이런 일들을 하지 말고 애초에 LH도 결국 신도시를 조성할 때 너무 감사합니다. 당연히 문화 예술을 위한 예술 전당 건립 너무도 좋죠. 하지만 그거는 편리성이 동반돼야 되거든요. 우리 시민들이 아니면 우리 화성 시민이 아니고 다른 지역에 있는 분들이 오셔서 예술은 정말 잘 지었다. 그리고 너무 편리하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야 주차하기 너무 곤란하더라. 다시는 오지 말자. 이러면 다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예,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너무 없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산 시립미술관을 건립할 때는 아직 삽을 떠지 않았으니까요. 애초부터 그런 것들을 좀 염두에 두고 물론 미술관은 주차장 규모가 그렇게 많지는 않겠지만 적절한 규모의 주차장이나 기타 교통 편의가 연계돼야지만 결국 주민들이
또 이용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고민해야 되고 저희 시 입장에서는 LH가 이런 부분들을 보완하지 않는다면 저는 시가 이 부분을 받으면 안 된다. 좀 더 LH가 보강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자꾸 푸시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주차장 확보에 대해서 LH에 대해서 어떤 푸시가 필요하다라고 네네네. 말씀하셨고요. 근데 저도 이제 문화예술을 사랑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또 어떤 의문이 드냐면 공연장 1,400석, 1,300석 이런 것들을 채울 만한 네. 컨텐츠가 그것이 사실은 중요하잖아요. 그 컨텐츠에 대한 준비는 화성이 어느 정도 하고 있는가라는 사실 네. 의문도 있어요. 네네. 약간 문화예술을 가까이에서 즐기기 위해서는 이렇게 대형 규모의 공연장도 필요하지만 집 가까이의 작은 공연들이 생활 속에서 이제 퍼져나가는 것이 저는 더 바람직하다.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고 이런 생각을 평소에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제 의견인데 또 위원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네. 동탄 복합문화센터 저는 뭐 지난번 또 공약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네네, 말씀하십시오. 동탄 복합문화센터를 시민에게 개방하자는 게 제 생각이었습니다. 예술의 전당이 생기면 네. 대형 공연은 이쪽으로 빠지고 네. 그거는 시민의 품으로. 그래서 우리 예술 단체들이 그 공간을 활용해서 본인들의 예술 작품들을 또 문화 이런 것들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거기 대관 안 되거든요. 그거는 시민의 품으로 돌려주고 이쪽에는 대형 공연들을 유치해서 당연히 시민의 욕구는 다양할 수 있거든요. 당연히 그런 큰 공연도 보고 싶은 사람도 있고 작은 공연을 보고 싶은 사람도 있을 겁니다. 또 예술인 입장에서는 내가 실제 공연을 해볼 수 있는 공간을 또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적절히 저는 안배를 좀 해줄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동탄 복합문화센터가 있으니 수영장 빠지거든요. 그렇다면 도서관 빠지거든요. 도서관 빠지면 그 공간에 우리 문화예술인들이 들어가서 저는 그들한테 그 공간을 다 할애해 주는 게 맞지 않냐. 너무 좋은 생각입니다. 진짜. 네, 빈말은 아니고요. 네, 아니, 그게 좀 필요할 것 좋은 같습니다. 생각입니다. 그래서 정말 100만 도시면 예술인도 많지 않습니까? 많죠. 그리고 재능도 많아요. 네. 근데 이거를 펼칠 수 있는 공간이 없더라고요. 근데 다행스러운 거는 우리 정명근 시장님이 문화예술 특보를 임명했더라고요. 그래서 문화예술 특보가 장민기 특보라는 사람이 와서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 이전에 문화예술 공연들과 시에서 추진하는 뭐 정조대왕 이런 것만 봐도 좀 변화되는 모습은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공무원 플러스 민간 전문가들이 결합이 돼서 우리 화성의 문화예술을 같이 고민하는 이런 형태가 조금 더 필요하지 않을까. 관주도가 아니라 이제는 100만 도시라면 시민에게도 그 권한을 좀 위임해서 시민들이 직접 설계하고 만들어내는 이런 구조의 변화된 문화예술이 있어야지만 이 발전을 하지. 그냥 관에서 이렇게 이런 거 하라고 한다면 과연 100만 도시일까? 라는 물음표를 좀 던지고 싶습니다. 그렇죠. 저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의지에 인해서 네. 뭔가 만들어지는 컨텐츠가 그것이 처음에는 조금 아마추어적이고 부족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은 수준은 올라가는 것이고 그리고 인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아주 첩경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이제 100만 특례시 하는데 그럼 뭐 100만 특례시가 뭐가 달라지는 거야? 그러면 문화예술 분야에서도 이렇게 대형 뭐 이런 공연장이 세워지는 것도 좋지만 사실상 우리가 방점으로 찍어야 될 것은 그 안에 있는 컨텐츠다. 그리고 그거를 누가 만드느냐. 이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 컨텐츠는 시민이 만들어야 되고 그렇죠. 그 예술가가 만들어야 됩니다. 맞습니다. 연합회를 뭐려고 만들었어요? 맞아요. 그 사람들이 운영하면 되는데 저는 뭐 동탄에 오셨으니까 동탄 얘기밖에 할 수밖에 없어서 좀 안타깝습니다만 괜찮습니다. 트램이 동투에는 들어오거든요. 네네. 그러면 그 트램이 솔직히 대중교통 수단은 아니거든요. 트램은 뭘까요? 관광 수단으로 활용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판단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트램이 점거하는 공간마다 소규모 문화 예술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같이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밖에 있는 사람들이 동탄역을 통해서 유입되면 트램을 타고 동탄을 경험해 볼 수 있고 내리면 공연이 있고 또 뭐 예술 작품을 볼 수 있고 이러면 각 트램 역사마다의 조그만 공연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동탄 복합문화예술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센트럴파크까지의 쭉 길이 있거든요. 그 상가들은 저는 죽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거를 문화예술 공간으로 바꿔서 우리가 대학로를 왜 갑니까? 그 먼데도 연극 보러 가죠. 네, 대학로를 왜 갑니까? 연극 보러 가고 뭐 예술작품 보러 가거든요. 그렇죠. 똑같이 만들면 되죠. 네, 그러면 센파까지의 이 공간을 죽이지 말고 그런 식으로 문화예술인들한테 빈 공간들을 지원하고 시가 예산 좀 지원하고 이래서 동탄에 오면 문화예술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전 고민했었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당연히 서부 지역에서도 다양한 우리가 전통 문화도 있을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우리는 정조대왕 능행차라는 큰 예술 작품도 있잖아요. 정말로 볼거리 많은 화성시거든요. 이런 것들을 동탄축부터 저기 궁평항까지 연결하는 그래서 사람들이 정말 스탬프 찍듯이 화성에 가면 이런 공연들을 다 볼 수 있구나 해서 시가 최고 문화의 도시로 문화예술의 도시로 만드는 것도 이제 시장님 생각은 이제 기술적인 측면들 이런 것도 강조하시지만 이게 이제 저는 균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우리 시민에게 또 그 예술인들에게 좀 활동할 수 있게끔 그런 공간들을 열어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해보게 됩니다. 동탄이 이제 문화예술의 메카가 돼서 네네네. 지역 상권도 살리고 네네. 문화예술인들도 활발하게 활동할 수 네네. 있고 그런 그림을 제가 잠깐 그려봤거든요. 네네. 너무 좋네요. 근데 이제 정말로. 네. 이게 꼭 여기 지역만이 아니라 또 이제 제가 이제 동탄에 또 서부 분들은 아니 동탄 얘기만 하지 말라 이럴 수도 있으니까 말씀드리면 네네네네. 서부 지역 나름대로의 문화예술이 또 다 있습니다. 우리 저 서부권은- 남양권에 네, 가면 네. 우리 그 뭐죠? 우리 성당 성당 얘기하려고 네네네. 저도 그 생각했어요. 네네. 지금. 갑자기 이름 네. 생각이 이름이 잠깐 저 생각이 안 네네. 나서 성당 맞아요. 거기를 중심으로 맞습니다. 남양도 역사 문화가 있는 음. 그런 곳이거든요. 남양도 거기도 공연을 하게 되면 네네.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중심으로 해서 거리를 또 만들 수도 있는 거고요. 뭐 또 향남도 마찬가지고 뭐 그렇죠. 도시마다 그런 것들을 작은 공연들을 충분히 만들어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스탬프 찍듯이 동탄뿐만 아니라 그 대신 이제 교통이 그만큼 잘 준비가 돼야 되겠지만 그런 것들을 잘 연계해서 하면 충분히 좀 가능하다. 그래서 제가 당성에서 출마 기자회견 했었잖아요. 그 기억합니다. 이유가 그겁니다. 저는 문화예술이 충분히 서부 지역에는 역사적인 문화예술 공간이 많이 있더라고요. 네네네. 우리 또 병점에 가면 미술관 하나 있잖아요. 네. 다송가? 그 미술관도 저 네. 가봤는데 네. 우리 발달장애인들 전시 때문에 그런 공간들을 살려줘야 되거든요. 근데 되게 어렵다고 하시더라고요, 운영에. 맞아요. 미술관 예. 그 봉담에도 미술관 네.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갑자기 것들이 생각나네. 민간 미술관들이 살려면 시민들 또 아니면 외부인 분들이 와서 이용을 해주셔야지 결국 살 수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렇게 우리 정치인들은 이거를 활성화시켜주는 방향에서의 정책들을 펴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실제 운영과 어떤 아이디어는 여기 살고 계시는 시민들이 또 문화예술인들이 직접 좋은 독창적인 또 창의적인 아이디어 내서 같이 함께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너무 훌륭하십니다. 네. 약간 지금 좀 상상을 했거든요. 그래요? 그런 그림들을 상상하니까 이 다음 질문도 까먹고 지금 너무 행복해서 네. 만약에 그런 그림이 쫙 펼쳐진다면 동탄의 외부에서 관광 오신 분들이 동탄을 경험하고 네. 그리고 동탄에 사시는 분들도 동탄에 대한 어떤 프라이드를 그렇죠. 가질 수 있고 네. 지역 상권도 살리고 문화예술 수준도 올라가고 네.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벌써 이게 질문이 제가 준비한 게 다 거의 나온 것 같아요. 네. 마지막 질문인데요. 동탄의 중장기적인 비전과 목표에 대해서 위원장님 생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또 총선 공약 얘기하겠습니다. 네네. 제 괜찮습니다. 슬로건이 문화예술이 공존하는 첨단 미래도시 동탄이었습니다. 네. 동탄 지역은 충분히 삼성이라는 첨단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가 있습니다. 또 그거와 관련된 기업들이 함께 공존하고 있고요. 하지만 문화예술이 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화예술을 이제는 특례시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접목시켜서 동탄 시민들의 자부심
느낄 수 있게 해드려야 되겠고, 교육열이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육열에 맞는 컨텐츠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채워줄 수 있도록 자꾸 저는 이제 민관 협업을 자꾸 강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도시가 커갈수록 인구가 늘어날수록 관이 닿을 수 없습니다. 이렇다면 각종 그 관련된 시민단체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이분들이 이 지역의 변화를 도모하는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신도시다 보니까 또 사회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또 해결하기 위한 또 정책이 좀 필요한데요. 학교 폭력 문제가 동탄이 상당히 많습니다. 화성이 학교 폭력에 노출되어 있는 게 좀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또 과밀학급 문제도 있고요. 또 반려동물이 그만큼 많은데 그들과의 공존할 수 있는 그런 체계도 아직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뭐 기타 등등의 이런 것들, 또 아이가 성장해야 되는데 엄마들의 생각과 아이돌봄이를 파견하거나 아이돌봄이 정책들이 좀 매칭이 안 되고 있어요. 이런 것들도 좀 해결해야 될 것 같고요. 너무도 많은 사회 문제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도시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의 걸림돌은 제거하고 또 필요한 것들은 다시 만들어내서 중장기적으로는 정말 동탄은 살기 좋은, 그리고 문화 예술의 향기가 느껴지는 그런 동탄이다라는 것을 알고 많은 외부에 있는 분들이 동탄을 찾아주는 그런 도시로 저는 자리매김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그런 노력을 위해서 열심히 뛰도록 하겠습니다. 네, 막간을 이용해서 네. 저기 지금 온 동네 투어 사회적 협동조합이라고 네네네. 지금 붙여놓은 게 있어요. 네네네. 이건 뭔가요? 저희가 이제 그 어려운 취약계층들의 여행을 좀 도와주자. 근데 힐링할 수 있는 여행이 좀 필요하겠다. 그냥 여행 상품을 하는 게 아니라 이분들은 어딘가가 상처를 받은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여행지에 가서 심리 치료도 좀 하고, 또 예를 들어서 저희들은 이제 온천, 우리나라에 온천들이 되게 많은데 온천이 다 죽었어요. 예, 이런 것들에 있어서 온천도 성분에 따라서 이 느끼는 게 틀려지거든요. 우리 아로마 치료 뭐 이런 거 하듯이.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제주도나 또 일본이나 이런데 그 온천과 연계해서 치유 온천 뭐 이런 거와 연계해서 좀 문제를 좀 해결해 보자. 또 아토피가 있는 사람들은 아토피 치유, 그다음에 마음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은 마음 치료 뭐 이런 것들을 해드리고, 그러기 위해서 그분들을 위한 사업들을 하고, 또 기부를 받아서 이렇게 연결해주는 이런 사업들을 하려고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현재 만들었고요. 내년 1월 1일부터는 아마 그 이제 기부를 받을 수 있는 그 공익법이나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얘기를 들었을 때 사회 공헌을 네. 하는 어떤 새로운 방식이다라는 네. 생각이 들었습니다. 관광 플러스 심리치료 플러스 취약계층 그리고 기업은 기부, 좋은 일, 네. 기부, 사회공헌. 네. 사회공헌까지 다 해서 뭐 요즘에 ESG 네, 하는데 네. 뭐 그거하고 관련도 있어 보이고요. 이것도 굉장히 너무 좋은 아이디어고요. 네. 잘 되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기업이 실제 우리 화성에는 한 7만 개가 넘는 기업들이 존재를 하는데 어떻게 사회공헌 할지를 모르시거든요. 그렇죠. 그냥 돈만 내면 되느냐, 아니면 내가 큰 돈은 못 내겠다, 이런 분도 계십니다. 큰 돈 바라지 않거든요, 이거는. 근데 그분들이 이게 그냥 우스갯소리를 말씀드리면 속고 있는 겁니다. 저희들은 한 달에 50만 원만 주세요. 그럼 그분들은 어떻게 얘기하시냐? 그거 그 정도 해서 됩니까? 한 달에 50만 원에서 1년이면 600만 원입니다. 600만 원에 기업들이 10곳이 있으면 6천만 원이거든요. 이런 것을 통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처음에 목돈을 내라고 하시면 힘들어하세요. 하지만 그런 것들이 작게나마 하고, 또 이분들이 바라는 거는 내가 냈는데 과연 이게 좋은데 쓰여졌어? 이거를 꼭 바라거든요. 그래서 투명한 자본 집행. 투명한 그렇죠. 거와 실제 이게 어떻게 효과성이 있는지, 그래서 저희가 어떤 이제 분이 도움을 받았는지 이런 사회복지사들이 정보. 이 온동네 투어를 만들었기 때문에 네네네. 그런 차원에서 또한 당연히 그 내신 거에 대해서는 투명하게 집행된 거, 또 그 혜택을 본 취약계층들의 변화된 것들을 또 그분한테 직접 알려드리는, 왜냐하면 그래야지 또 그 다음에도 기부를 하실 테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결합된 형태의, 왜냐하면 시가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건 가능하지만 이게 차상위 계층까지는 뭐 국가 차원에서 지원이 되지만 약간 사각지대가 또 존재를 합니다. 중위소득 한 150% 정도까지는 뭔가 혜택이 필요한데 요 걸려 있는 분들에게도 뭔가를 지원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현금이든 현물 투자 현물의 급여 형태만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시가하지 못하는 이런 것들을 이런 사회적 협동조 같은 경우에 좀 나서서 대신 해주면 좀 우리 화성시가 좀 더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고민들에 의해서 좀 탄생이 됐습니다. 제가 지금 또 머릿속으로 생각해 네. 봤거든요. 이게 진짜 너무 좋은 아이디어 같아요. 1호 기업이 탄생되면 제가 이만하게 보도해 드리겠습니다. 네네. 꼭 해주십시오. 네네.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네네. 제가 보도해 드리겠습니다. 네네네. 이것도 정말 잘 됐으면 네. 좋겠습니다. 근데, 너무 좋은 아이디어 같아요. 큰 기업은 네. 알아서 하거든요. 그렇죠. 자기들 네. 세금 세이브하는 네. 것도 있고 해서. 근데 그죠? 중소기업들은 몰라서 못하거든요. 근데 아마 기업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의 생각은 내가 그래도 한 이 정도의 기업을 읽었으면 그렇죠. 좋은 일 한번 해보고 싶은 마음이 매출나 한 300억, 네. 500억 정도 되는 그런 기업 오너신 네. 분들은 뭐 근데 어떻게 이거를 후원해야 되는지를 네. 모르실 수도 있어요. 네네. 너무 그래서 바쁘시니까. 그거를 컨설팅 해드리고요. 네.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첫 사업으로 저희들이 한돈협회를 통해서 네. 지역아동센터랑 한 오늘 아마 이렇게 기증식이 있는데 아 그래요? 한돈협회가 그냥 돈으로 후원한 거예요. 음. 아니 한돈협회면 돈으로 후회 그 돈이 아니라 돼지고기. 그 돈으로 후원을 해야죠. 네네네. 근데 이거를 그냥 매년 똑같이 돈 넣어서 고기 사가지고 띡 하고 끝. 그러면 이분들은 매년 반복되는 거예요. 이거 그렇게 하지 마셔라. 한돈협회를 알려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그러면 화성시에 내라. 그래서 화성시 복지재단을 통하면 제가 거기서 근무를 했습니다만 네네네, 화성시 복지재단이 화성시 기부를 받는 곳이거든요. 그럼 거기다 줘서 떳떳하게 나 이런 것들 그 작은 돈도 아니에요. 1,000만 원 상당을 기부했는데 이게 우리 30개 이상의 지역아동센터한테 쫙 뿌려지는 겁니다. 아 그러면 시를 통해서 홍보 자료가 또 나갈 수도 있고. 네. 그리고 자연스럽게 알려지겠네요. 네.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입장에서도 한돈 네. 고기를 우리 아이들한테 적절하게 분배돼서 우리 화성의 모든 지역아동센터 이용하는 아이들이 조금이라도 맛을 볼 수 있게끔. 그럼 결국은 한돈 협회 입장에서는 미래 소비자를 또 그렇죠. 확보하는 거기 때문에. 원래 좋은 일은 알려야 되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금 좀 해드리고 있는데 네. 그런 역할들을 좀 기업과 수요처와 공급처를 연결해주는 그런 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사실상 백만택내시의 어떤 우리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네, 네. 사회공헌 활동, 네네. 우리가 아직까지 해보지 않았던 사회공헌 활동의 어떤 수준을 업그레이드하는 그거로 저는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이제는 먹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먹는 문제는 끝났잖아요. 그 이상이 돼야 되거든요. 이거를 품위 있게 그렇죠. 아니면 아까 문화예술도 네. 먹사니즘이에요. 결국은 먹고 사는 문제를 이제 다 줬는데 그 다음 할 거를 만들어 줘야 되잖아요. 그럼요. 네, 그거가 바로 저는 문화예술이었고 또 이런 사회공헌도 본인들의 매슬로의 욕구 5단계 안에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자아 실현을 했으니까 그 다음에 사회공헌하고 싶은 것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런 거에 맞춰서 기업들이 하고 싶은 걸 찾아내서 연결해주면 시가 해야 될 거를 이런 민간의 비영리 단체들이 대신해 주는 거라면 솔직히 시가 감사해야 될 일이라고 보죠. 그 화성시를 통으로 보는 어떤 대형 아젠다들을 지금 탁탁 던지고 계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일단 벌써 지금 거의 시간이 40분이 됐어요. 예. 공교롭게도 이준석 의원님도 40분 했는데 지금 39분 됐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네. 화성 시민께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화성시가 내년 1월 1일 특례시가 됩니다. 그만큼 특례시라면 권한만 있는 게 아니라 주민의 삶도 그만큼 높아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위해서 화성시는 노력하고 있다고 저는 보여지고요. 또 그거와 관련해서 우리 정치인들도 우리 화성 시민들을 위해서 또 저 같은 경우에는 동탄에 활동하고 있으니까 우리 동탄 주민들을 위해서 우리 시도위원들과 함께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언제든지 민원이 있으시면 연락 주시면 저희가 노력하는 모습을
또 해결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수! 아 진짜 좋습니다. 네 이제 끌게요. 네. 네.